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같이 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간추려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료 찾아보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겠네요. 네, 단원의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네, 그래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여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이 그림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나무 그림 있죠. 이 나무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한 단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나무의 색깔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빠졌죠.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니까 어때요? 이러한 꼬불꼬불한 모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간단하게 이 모양 그다음에 기둥 모양만 남았는데 한 단계 더 거치니까 이렇게 기둥과 동그라미 모양만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아 이게 나무구나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죠. 네, 중요한 것만 남긴 겁니다. 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예쁜 파란색 새였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없애고 형태만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 형태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아 이거는 새를 나타내는 표시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사람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원래 이렇게 뭐 얼굴도 있고 눈, 코, 입 다 있고 옷을 입은 친구였는데요. 우선 색깔 뭐 눈, 코, 입 이런 거 다 뺐어요. 그쵸? 형태만 남겨둡니다. 이 형태도 한 단계 더 단순화시키고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아 이게 사람을 표시하는 거구나 사람을 나타내는 거구나 알 수 있지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 단계 거쳐갈수록 그림이 단순화되는 거 간단해지는 걸 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표지판이나 포스터 이런 데서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표현을 할 때도 쉽고 알아볼 때도 쉽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했던 걸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떤 걸 남겨야 될까요? 네, 그냥 다 빼버리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은 남겨놔야 되겠죠.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 기둥이랑 이 나무 모양, 그쵸? 새도 간단하게 요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 머리, 팔, 다리, 몸통 이 정도만 남겨놨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지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도 단순화시키려면은요. 중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만 남겨두면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추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나 글은 어떻게 간추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이나 글을 어떻게 간추릴 수가 있을지 이번 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6쪽입니다. 6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들은 내용 간추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면서 일기예보를 들을 때 생각할 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네, 여러분들 가족 나들이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데 이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일기예보 꼭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우리가 가족 나들이 갔는데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들을 때 생각할 점을 한번 살펴봐요. 보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듣는 목적을 생각한다.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린다.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듣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친구의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 가도 좋은 날씨인지 확인하며 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예보 들을 때 그 목적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듣는 목적 무엇일까요? 네, 우선 언제? 일요일에 그 다음에 어디의 날씨? 춘천의 날씨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언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일기예보를 기억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작년 이맘때는 봄이었는데도 추웠던 것 같아. 이렇게 작년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죠. 네, 이 친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린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아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 왜 중요할까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 이해하기도 쉽고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이 친구가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써놔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네, 이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보고 이제 적는 거죠. 네, 그래요. 이 친구는요, 그냥 내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내용을 적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들을 때,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듣는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리고,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들으면 정말 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요. 이거 생각해 보면서 67쪽 같이 볼게요. 춘천으로 가족 나들이를 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며 일기예보를 들어봅시다. 네,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일기예보의 내용부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기예보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봄꽃이 가득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성큼 찾아온 봄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19도, 강릉, 청주, 전주 등은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20도, 청주와 진주 등은 21도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에서 6도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일기예보 잘 들어봤나요?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 일기예보를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한 번 더 들을 테니까요. 답해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봄꽃이 가득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성큼 찾아온 봄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19도, 강릉, 청주, 전주 등은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20도, 청주와 진주 등은 21도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에서 6도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일기예보 다시 한번 듣고 이 물음에 답해 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1번. 일기예보를 듣고 어떤 정보를 얻었나요? 네, 어떤 정보를 얻었죠? 네, 날씨 정보입니다. 그쵸, 쉬웠어요. 그리고 2번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몇 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네, 일기예보에서 오늘 서울은
몇 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네, 서울은요,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 친구가 필요한 정보가 뭐였죠? 그쵸. 춘천의 일요일 날씨였어요. 그쵸. 춘천의 일요일 날씨였는데요. 어떠한가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20도의 따뜻한 날씨라고 했지요.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0도의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아침, 저녁으로는 어떻다고 했지요? 네, 맞아요. 아침, 저녁 때는 조금 쌀쌀하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도 적을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보는 거 해봤는데요. 그러면 6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68쪽입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쓴 내용입니다. 간추려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먼저 볼게요. 일기예보를 듣고요.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간추려 적는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메모라는 말 알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적을 때 메모를 한다고 하는데요. 메모를 했을 때 좋은 점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내용 살펴볼게요. 메모를 하면 좋은 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은요,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메모를 한 점이 남아있으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 메모한 내용만 보면 기억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일기예보를 듣고 쓴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일기예보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음 이렇게 적었네요. 그리고 일요일 날씨는 산책하기 좋은 날씨. 춘천 낮 기온 20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큼. 나들이 가능. 따뜻한 옷 필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이 친구가 필요한 정보는 뭐였죠? 일요일 날씨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일요일 날씨 중에서도 춘천의 낮 기온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춘천의 낮 기온 20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쵸? 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다고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들이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니까 나들이가 가능하지만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표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적으면은요, 메모를 하면은요, 우리가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러면은요, 잘 간추렸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위에서 잘 간추렸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먼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볼게요. 중요한 낱말만 썼어. 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낱말은 빼는 게 좋지요. 그래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적었죠? 네, 미리 한번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 말고 다른 정보만 많이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내가 꼭 필요한 정보는 우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더. 나들이 갈 때 유의할 점도 적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적으면은요, 내가 필요한 정보, 춘천으로 나들이 갈 때 정말 필요한 정보는 꼭 적은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듣고 내가 메모를 할 때는요, 중요한 낱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도 적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69쪽으로 넘어갑시다. 69쪽입니다.
자료를 읽거나 듣고 난 뒤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읽거나 듣고 난 뒤에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먼저 여기 보면은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게 나뭇가지 모양일까요? 네,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정리를 했지요. 네, 어떤 걸 정리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종이봉지 공주, 그리고 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종류별로 정리할 때, 분류하고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인물에는 누구누구 누가 있고, 일어난 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가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도형을 그려 정리하는 건데요. 도형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는 다람쥐, 이 동그라미에는 청설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요, 다람쥐의 특징, 이 부분에는 청설모의 특징, 이 부분에는요, 다람쥐와 청설모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선의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오전 9시에는 박물관에 도착했고, 오전 11시에는 화석 만들기 체험을 했고, 오후 1시에는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 2시에는 동물원에 도착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때, 그쵸? 어떠한 일에 순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할 때, 그쵸? 뭐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나 이나 순서에 따라 정리할 때는요. 이렇게 수직선을 사용해서 내용을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할 때도요.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 아래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두 번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70쪽입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